나뭇잎의 초록빛이 완연해지고 기온은 부쩍 올라간 봄날, 주피디가 깨끗하게 정비된 숲속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도시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공원 모습이죠. 네, 이곳은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부소산인데요. 옛 백제의 수도 사비도성의 뒷산과도 같은 100m 남짓한 야트막한 산입니다. 주피디가 이곳을 찾은 것은 백제의 멸망의 날을 상징하는 삼천궁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한적한 길을 걸어 사당 하나를 찾았습니다. 궁녀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낙화암에서 백마강으로 몸을 던진 백제 궁녀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66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따금 바람 스치는 소리와 산새 울음소리만 들릴 뿐 궁녀사는 깊은 정막에 쌓여 있습니다. 마당을 지나 사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백제의 아름다운 궁녀 신위라고 쓰인 위패가 놓여 있고, 위패 뒤로는 궁녀 3명을 그린 궁녀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열리는 백제 문화재 행사 때 이곳에서는 궁녀들의 넋을 달래는 궁녀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궁녀사가 세워지고 궁녀제가 봉행되는 근원은 삼천궁녀 이야기입니다. 백제의 멸망의 날 3,000명이나 되는 궁녀가 낙화암에서 백마강으로 몸을 던져 순절했다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벽화를 부소산의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곱게 연등을 매단 이 절은 백마강변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고란사입니다. 주피디가 찾았을 때 대웅전 보수공사 중이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요. 대웅전 뒤편에 주피디가 찾는 벽화가 있습니다. 나당연합군이 살기등등하게 몰려오는 가운데 낙화암까지 쫓긴 궁녀들이 하나 둘 강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불타는 백제궁궐, 공포와 슬픔에 사로잡힌 궁녀들, 강물로 몸을 던지는 궁녀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삼천궁녀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삼천궁녀의 흔적을 부소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야기의 핵심 장소 낙화암을 가봐야겠죠?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는 육중한 바위 위에 백화정이라는 정자가 서 있고 그 너머로 백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백화정은 삼천궁녀의 원혼을 달리기 위해 1929년에 세운 것입니다. 관광 편의를 위해 전망대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난간 너머 아찔한 절벽 아래로는 검푸른 강물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흘러갑니다. 잠시 전에 봤던 고란사 벽화처럼 백제 궁녀들이 정말 저 강물에 몸을 던졌을까요?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하나같이 삼천궁녀를 소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핏 들어보니 이렇게 좁은 곳에 어떻게 3,000명이 있을 수 있냐, 3,000명이면 산 아래부터 여기까지 줄을 서야겠다 등등 저마다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직접 본 사람들은 누구나 삼천궁녀 이야기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게 되는데, 오랜 세월 삼천궁녀는 의자왕의 타락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실처럼 전해왔으니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단 백제의 멸망 사건을 기록한 어떤 역사서에도 삼천궁녀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고 삼국유사에 얼핏 연관돼 보이는 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삼천궁녀와는 거리가 멉니다. 삼국유사는 의자왕과 궁녀들이 부여성 북쪽 바위에서 강으로 투신하여 죽었다고 하여 그 바위를 타사암이라 한다.
그런데 궁녀들은 떨어졌을지라도 의자왕이 당나라에서 죽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속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취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기록 하나를 인용해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해 놓은 것입니다. 낙화암이라는 명칭은 고려 말에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삼천궁녀의 삼자도 거론되지 않았으니 오랜 세월 낙화암은 후세 사람들이 백제의 망국을 회고하는 장소 정도로 자리매김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백제가 멸망하고 800년도 더 지난 조선 성종임금 때 드디어 삼천궁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김흔이라는 관리가 지은 낙화암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삼천의 궁녀 모래에 몸을 맡겨 꽃 지고 옥 부서지듯 물 따라 가버렸다. 이후 조선에서는 시인 묵객들이 낙화암, 궁녀, 삼천을 연결시켜 시를 지었습니다. 구름 같은 삼천궁녀 바라보며 후궁들의 고운 얼굴에 눈이 어두웠네. 삼천궁녀 바위 아래로 떨어지니 흩어지는 놀란 혼 바람 앞에 꽃이구나.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시에 등장하는 삼천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시에 삼천궁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삼천은 숫자가 아니라 많다는 뜻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중국의 여러 시에 삼천은 많다, 높다, 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조선의 시인들도 백거이를 참고해 멋진 시를 쓰기 위해 삼천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천이라는 말이 언제부턴지 의자왕이 거느린 궁녀의 수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자왕은 타락한 왕의 표본이 됐고 그러니 나라가 망했지라는 식으로 의자왕은 백제 멸망의 주범으로 인식됐습니다. 근현대의 낙화암, 백마강, 삼천궁녀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인기를 끌면서 삼천궁녀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됐습니다. 백마강의 고요한 달밤아 700년의 한이 맺힌 물새가 날며 일편단심 목숨 끄는 남치마가 애달구나. 아, 낙화 삼천 몸을 던진 백마강에서 불러보자. 삼천궁녀를. 이런 사무치는 노래를 들으면은 몸을 던지는 삼천궁녀 이미지가 절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동시에 궁녀들을 죽음으로 내몬 호색한 의자왕에게는 절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부소산 자락 이곳은 30년이 넘는 장기간의 발굴 조사 결과 사비도성의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물지 같은 왕궁의 주요 시설들과 정교하게 쌓은 토성 등이 발견돼 백제의 왕성 구조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궁녀는 왕궁에 머물렀을 테니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이 있어야 할 텐데 3,000명이나 되는 궁녀를 수용할 만한 건물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당시 사비도성 추정 인구가 대략 5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3,000명이 궁녀라는 것도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백제에 비해 국가의 체계나 도성 규모, 경제 수준,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발전한 조선에서도 궁녀 수는 500명 안팎에 불과했으니 의자왕의 궁녀가 3,000명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백제 사비도성이 함락되던 날의 실제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 희망 계백 장군의 부대를 격파하고 18만 명에 달하는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물밀듯이 밀어닥칠 때 도성에 사는 백제 사람들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부소산 자락에 자리 잡은 왕궁에서도 왕실 가족과 관리, 궁녀 등 모든 사람이 허둥대며 살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피할 곳은 뒷산인 부소산밖에 없었을 테고
낙화암까지 다다른 사람 중 일부는 백마강에 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포로로 잡히거나 살해됐거나 혹은 운 좋게 방면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기 전쟁의 모습이고 나라가 망할 때의 풍경입니다. 그날 백마강에 뛰어든 삼천 궁녀는 없었습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